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미동맹, 정말 예전과 똑같을까요? 뉴스에서는 여전히 굳건하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공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한미동맹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의 발언 하나하나에 한국 사회가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동맹의 방향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변화가 갑작스러운 위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동맹이 흔들릴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 준비 없이 믿고 기다리는 것일까요?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피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동맹 비용 역할 분담, 방위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는 동안 한국은 공개적인 반발 대신 전략 문서를 하나씩 정리해 나갔고 국방과 외교 산업 정책을 동시에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말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한국의 태도 변화입니다.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의존이 아니라 동맹은 유지하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방향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을 배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의 선택권을 잃지 않겠다는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일 동맹이 지금과 다르게 작동한다면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예전에는 확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군사, 외교, 경제 전반에서 독자적 대응이 가능한 구조를 하나씩 쌓아 올렸고 그 과정은 일부만 공개되었을 뿐 대부분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큰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미동맹 논란 역시 위기의 시작이 아니라 한국의 선택이 드러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한국이 준비해온 조용한 한 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계속해서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지금 뉴스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중요한 흐름을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동맹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균열 논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 단서는 미국 내부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외교와 안보 전략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왔습니다. 중동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까지 동시에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국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에게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요구는 겉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과 속도였습니다. 동맹국과 충분한 공감대 없이 던져진 발언과 조건들은 신뢰의 미묘한 균열을 만들었고 한국 사회에서는 동맹의 안정성에 대한 질문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기 숫자일까요? 주둔 병력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결국 신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행동에서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대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발언 하나하나에 공개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만약 미국의 개입이 줄어드는 상황이 온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이 준비는 단순히 군사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외교에서는 협력 범위를 넓히고 경제와 산업에서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되 그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구조를 조정한 것입니다. 이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동맹을 흔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동맹이 흔들릴 가능성에 대비한 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낼수록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준비는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아무 준비 없이 상황이 바뀌었다면
그때의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한국은 그 가능성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신호를 위기가 아니라 경고로 받아들이고 대응의 시간을 벌어왔습니다. 지금 한미동맹을 둘러싼 논란은 표면적인 말과 기사로만 보면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미 여러 선택지가 검토되고 있고 한국은 더 이상 한 방향만 바라보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런 조용한 준비가 실제 정책과 행동에서 어떻게 드러나기 시작했는지입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한 신호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준비는 말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용한 대비는 실제 정책과 행동에서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지점에서 방향 전환의 흔적이 포착됩니다. 먼저 군사와 안보 분야에서의 변화입니다. 한국은 한미연합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상황에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이는 동맹을 부정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동맹이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였습니다. 준비는 위기를 만들지 않지만 준비가 없을 때 위기는 커진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특정 국가나 한 축에만 외교 무게를 두기보다 협력의 범위를 점차 넓혀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존 외교의 연장선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선택지를 늘리는 방향이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과 거리를 두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협상의 여지를 잃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가까웠습니다. 경제와 산업 정책에서도 변화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공급망 안정, 핵심 기술 확보, 특정 국가 의존도 완화 같은 목표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고,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 설계로 이어졌습니다. 동맹이 흔들릴 가능성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준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변화가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필요한 불안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동맹은 유지되고 있었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키울 이유도 없었습니다. 대신 한국은 상황이 달라질 경우를 대비해 조용히 방향을 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속도보다 지속성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선언이나 극적인 조치는 오히려 동맹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준비의 대부분은 장기 계획의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쌓여갔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이런 준비가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준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체감하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의 순간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언제나 보이지 않던 준비였습니다. 지금의 한미동맹 논란 역시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발언과 기사만 보면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미 여러 대응 경로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단기간에 끝나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런 준비와 변화가 앞으로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아직 그 순간이 오지 않았을 뿐 준비의 방향은 이미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점은 한 단계 더 현실적인 선택의 문제로 이동합니다. 준비가 실제로 의미를 가지려면 언젠가 그 준비가 시험대에 오를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동맹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될 때 국가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한국의 태도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공개적으로 동맹의 변화를 문제 삼기보다 상황별 대응 옵션을 구체화해 왔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어떤 협력이 유지되고 어떤 영역에서 자율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분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동맹을 포기하거나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동맹이 흔들릴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 국가 선택권을 지키려는 접근이었습니다. 이런 판단은 군사 영역을 넘어 외교 전반으로 확장됩니다. 한국은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 구조를 점검하며 다자 협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느 한 축에 모든 무게를 싣지 않는 전략은 단기적으로 눈에 띄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냅니다. 선택지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산업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공급망과 핵심 기술을 둘러싼 논의가 잦아질수록 한국은 외부 변수에 덜 흔들리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단기간 성과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운영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조정이었습니다. 이런 조정은 선언보다 실행으로 진행되었고, 그래서 더욱 조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만한 역사적 장면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변화의 필요성이 과소평가되기 쉽고, 위기가 닥친 뒤에는 준비의 가치가 뒤늦게 드러납니다. 지금의 상황도 그 중간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은 표면적으로 큰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방향은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균형입니다. 한국은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율성을 넓히는 균형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지 않고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갈등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선택의 폭을 넓히는 현실적인 해법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조용한 준비가 실제 국제 환경의 변화와 맞물릴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입니다. 준비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지만 결정의 순간에는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겨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언제,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더 이상 한 가지 가정에만 의존하지 않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소란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만큼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은 하나의 핵심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이런 조용한 준비와 구조 변화가 과연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국가의 전략은 내부 준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결국 외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처럼 특정 동맹에 전적으로 기대는 국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공개적인 선언으로 만들어진 변화가 아니라 여러 선택과 행동이 쌓이며 형성된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한국의 태도가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맹을 존중하되 모든 결정을 타인의 선택에 맡기지 않겠다는 입장은 외교 현장에서 일종의 신뢰로 작용합니다. 예측 가능한 국가이면서도 스스로의 기준을 가진 국가라는 인식이 동시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 변화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상대는 한국의 입장을 더 신중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몰려있는 경우보다 다양한 경로를 열어둔 국가가 더 많은 발언권을 갖게 되는 것은 국제관계의 오랜 원칙이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랜 사회 경험 속에서 보아오셨듯 진짜 힘은 크게 드러내지 않아도 작동합니다. 준비된 선택지는 굳이 꺼내 보이지 않아도 상대가 먼저 계산하게 만듭니다. 지금 한국의 위치가 바로 그런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급하게 방향을 바꾸는 국가는 불안정해 보일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구조를 다진 국가는 신뢰를 얻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 후자의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한 의미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미동맹이 깨지느냐, 유지되느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동맹을 유지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그 선택이 감정이 아닌 현실 판단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런 준비와 변화가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순간에서 드러나게 될지입니다. 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가 다시 한번 요동칠 때 지금의 조용한 준비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힌트는 이미 충분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흐름은 단순한 준비나 인식 변화의 단계를 넘어 실제 국제 환경의 압력과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국제 정세는 언제나 예고 없이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준비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최근의 글로벌 상황은 한국이 그 차이를 시험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이런 변화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이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각자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외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동맹이 약화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맹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중심과 주변의 관계가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국면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조용한 준비는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의 조건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요구를 받았을 때 선택지가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는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한국은 이제 최소한 그 선택지를 논의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부분은 이런 변화가 결코 대외적으로 크게 선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선언은 상대를 자극할 수 있지만 준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변화는 제도와 구조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분명한 방향이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축적은 위기의 순간에 힘을 발휘합니다. 외교와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국면은 선택지가 하나뿐일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바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써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기보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준비가 실제로 시험대에 오를 순간은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모든 준비는 언젠가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준비의 양이 아니라 준비의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흐름은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국은 더 이상 상황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변화가 올 것을 전제로 그 안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온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변화는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흐름을 하나로 정리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판단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둘러싼 균열 논란은 표면적으로는 불안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지 않는다는 신호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길은 갈등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을 부정하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상황이 바뀔 가능성을 전제로 언제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런 태도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한 번 맺은 동맹이 자동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해주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국은 동맹 안에서도 자국의 선택지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흐름을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인식했고 그에 맞춰 조용히 움직여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할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준비는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한 대응이 아니라 불확실한 국제 환경 자체에 대한 대비였습니다. 동맹이 유지되든 형태가 바뀌든 어떤 경우에도 국가의 판단권을 잃지 않겠다는 방향이 일관되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선택은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에서는 바로 그 상태가 가장 안정적인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큰 소리 없이 지나가는 시기가 사실은 가장 많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지 않았던 국가는 대체로 그 이전에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지나서야 평가되지만 준비가 없었던 선택은 대부분 위기의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그 두 갈림길 중 어디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한미동맹의 논란은 위기의 시작이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하나의 가정에만 의존하지 않는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과정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준비했고 서두르지 않았으며 감정보다 구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 변화가 앞으로 어떤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을 기다리는 위치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분명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한미동맹의 균열 논란, 미국의 변화된 태도, 그리고 한국이 조용히 준비해 온 선택들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의 시작이 아니라 국가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은 동맹이 흔들릴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공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인 국가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과정은 바로 그 준비의 기록이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상대를 자극하지 않았으며 눈에 띄는 선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조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제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는 어떤 나라일까요? 동맹을 잃은 나라가 아니라 동맹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동맹은 유지하되 동맹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여지를 넓혀왔습니다. 이 변화는 단기간에 박수받을 일도 아니고 당장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국제 정세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면은 큰 소란 없이 관리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진짜 전환점은 늘 나중에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별일 없다고 말하던 순간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결정적인 선택의 시점으로 평가되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도 훗날 그런 순간으로 기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동맹이란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맡기던 시대가 지나가고 동맹 속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국가만이 중심에 남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에 뒤늦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준비해 온 나라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선택을 기다리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존재도 아닙니다. 선택지가 있고 판단할 수 있으며 준비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이 차이는 위기의 순간에 아주 크게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하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큰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준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훗날 모든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의 한미동맹 논란은 불안의 신호가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우연에 기대지 않는 국가가 되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지금 이 이야기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